지난 주말 이라의 악마 아니 후지모토 다치기 센세의 룩백을 초고교급 미니와 함께 단두에서 달달하게 보고 왔다고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겼었는데 생각해보니 구독자 나아들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었던 것 같아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룩백 결말 해석 풍어를 할 생각이 쳐드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구독자 나아들은 존잘인 저와 달리 여성과 극장을 가본 적이 없을 텐데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을맞이 외로운 구독자 나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사랑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사랑에서 사랑을 포기한 캐릭터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애니 명사학 서답게 페이아이군 한량총수입니다. 사랑마저도 형한테 양보했던 강철 연구수다 알폰스 엘리. 꼬꼬만 시절 형 에드와 함께 죽은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심코 인체 연성이 나는 금기에 소는된 알. 그렇게 금기에 소는된 죄로 인해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어머니의 온기를 그리워했던 알이었기에 신체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몸을 잃게 된 알은 갑옷에 혼을 봉인한 상태가 되어 지 혼자 겨우 팔다리 한 짝밖에 잃지 않은 연년생 형 에드와 함께 원래의 몸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죠.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양아치 연금술사 놈들도 혼내주고 키메라로 변해버린 귀여운 여동생도 사귀고 호문클루스라는 놈들이랑 목숨 걸고 술래잡기도 하면서 알찬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성장하죠. 물론 이런 여정 속에서도 속구친구이자 첫사랑이 윌리에 대한 그리움도 신압으로 키워나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라며 정을 나누고 현재는 오토메일 정비사로 매일같이 자신을 돌봐주는 윌리는 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였지만 끝내 알은 윌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죠. 자신은 연봉 지리는 국가연금술사가 아니라 고철덩어리니까 자신이 에드보다 싸움도 더 잘하고 연하이지만 에드가 형이니까 자신의 짐까지 짊어지고 연구소 족밥이 된 형 에드가 윌리를 사랑하고 그 윌리 역시 형인 에드를 사랑하기에 마음을 접습니다. 알은 착한 동생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드의 등가교환 고백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알은 첫사랑 윌리에 대한 마음을 조용히 접고는 후반부에 만나 자신을 강철 연구사라고 착각했던 동방의 힘없는 창가문의 황녀 귀염둥이 메이창과 결혼하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차마 친구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었던 나루토 사륜안의 영웅 하타케 카카시. 전설의 새 닌자 이상의 천재라고 평가받던 아버지 하얀 이빨 하타케 사쿠모는 임무를 포기하고 동료 목숨 구했다는 죄로 인해 나뭇잎 당하던 걸 끝내 참지 못하고 자결. 그렇게 존경하던 아버지를 험하게 잃게 된 어린 카카시는 동료보다도 임무를 중시하는 실로 그 마을에 최적화된 닌자로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며 사랑해주는 스승 미나토, 동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녀석은 쓰레기라는 걸 알려준 오비토, 눈깔 이식 수술을 성공시켜준 평생의 은인 리를 만나면서 카카시는 서서히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렇지만 카카시는 사실 연애지에는 별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친구인 오비토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한 린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대시하였지만 까였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하지만 정작 린은 자신보다도 인물을 중요시하는 카카시를, 자신에게는 친구 이상으로서의 눈길을 절대 주지도 않는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선 순간에서였던 고백마저도 메모차에 깠던 쓰레기 닌자 카카시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이왕 죽을 거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죽고 싶다며 무려 번개에 잘랐다는 카카시의 뇌절에 뛰어들어 최후를 맞이하는 방법을 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카카시는 오비토가 떠나간 후에도 린을 친구 이상의 사랑으로는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친구 오비토가 먼저 사랑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배신감 때문인가요? 린을 사랑한 순간 오비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될까봐 그런 거죠. 인간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윤회안으로 최종 각성할 사륜안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한낱 인간 따위를 왜... 진격의 거인의 유일한 흠 중에 하나, 진격의 거인 에렌 예거. 거인이 무서워 가축처럼 갇혀 사는 인간들이 그 누구보다 바보 같다며 중이병을 보내던 중 동네 개박살나고 엄마도 거인에게 먹방당한 것을 직관하게 되면서 더러운 거인놈들을 구축해버리겠다는 야망을 갖게 된 에렌. 그렇게 에렌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단에 입단. 에렌은 분명 일반 병사 대비 그리 특출난 능력은 없지만 확실한 목표의식과 극단적인 성향, 그리고 엄마처럼 언제나 옆에서 챙겨주는 미카사의 도움으로 이후 목표였던 조사병단에까지 성공적으로 입단하죠. 그렇게 에렌은 매차쿠차 거인화 능력도 각성하고 동료들에게 통수도 맞고 거인들과 직접 싸우기도 하면서 안 그래도 확실한 목적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굳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에렌의 머리 길이에 따라서 에렌의 야망 역시 무럭무럭 성장하죠. 에렌은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간에 가려진 진실들을 직접 마주하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 바다 건너 적들을 모두 죽이면 우리들은 진정 자유로워지는가 하는 고뇌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갔고 호쌍새답게 에렌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미카사에게 의지하려고도 기대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홀로 걷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미카사보다 미카사의 미래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미카사는 사실 에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줬던 그때부터 거인도 가족도 미래도 족도 관심 없이 오직 에렌밖에 몰랐고 에렌이 그딴 짓을 저질렀을 때에도 오직 에렌 편에 서서 에렌만을 바라보며 에렌과의 미래만을 그렸습니다만 에렌의 눈동자에 미카사의 노력은 결코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진격의 거인이 미카사 에렌에 이루어질 수 없던 사랑을 그리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개뿔, 지 평생의 소꿉친구가 장이랑 결혼하고 애 낳는 NTR 결말이 말이 되냐, 개고자 에렌 족거새끼야. 총을 쏘며 마음을 고백해도 사랑을 얻지 못했던 카우보이 비밥, 페이, 발렌타인, 지구, 싱가포르 출신의 그녀는 사실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20살 때 우주 유람 도중 우주선 폭발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치게 되고 2014년 사고 당시에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페이를 완치시킬 수 없었기에 기술 발달을 존버하면서 의료진들은 그녀를 냉동 수면시키기로 결정. 그렇게 페이는 무려 54년이 지나서야 겨우 깨어나게 되지만 깨어나자마자 냉동 수면 이용료로 3억이 넘는 어마무시한 빚을 짊어지게 되죠. 얼어있는 동안 너무나도 변해버린 세상, 갑자기 떠안게 된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빚까지, 답도 미래도 없는 현실 속 좌절한 페이에게 변호사 마치모토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고 자연스레 페이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놈은 사실 변호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기꾼이었고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해 자신의 빚까지 페이에게 떠넘기고 빤스런합니다. 이런 배신의 경험으로 인해 꿈 많고 순진했던 소녀 페이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모습에 방탕한 언어로 거듭나게 되죠. 이후 페이는 갬블러 겸 현상금 사냥꾼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제트와 스파이크를 만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비바포에 합류. 그렇게 때로는 동료처럼 때로는 번거로운 객식구처럼 틱틱대면서도 비바포의 일원으로 동료들과 같이 개고생하며 갖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정을 쌓죠. 그렇게 여정을 함께하던 중 페이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페이답게 호다닥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버린 지금 이 순간에 그녀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비바포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곳에는 비바포와 스파이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스파이크는 목숨을 버리듯 레드 드래곤으로 쳐들어가려 하자 페이는 그를 막아 세워보려 총까지 쏘며 마음을 전하지만 페이처럼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에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스파이크이기에 자신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스파이크는 그녀의 총성과 애원을 뒤로 한 채 떠나가죠. 자신의 고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으러 가는 스파이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죽여서 아파하는 페이의 모습은 당당하고 강인한 평소 그녀의 모습과 대비되어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죠. 스파이크 이 새끼도 진짜 고자네. 마르실이 마무리였다면 어땠을까? 던전밥 라이오스, 인간 혐오, 부모 불신, 그리고 마물 사랑. 우리의 라이오스는 던전 모험 중 레드 드래곤에 의해 동생 파린을 먹방당하게 되죠. 그 이후 현실적인 이유로 기존 동료들이 파티를 나간 탓에 라이오스는 일단 자기 혼자 사건을 매차쿠차 해결하려고 하지만 칠체카 마르실만은 파린 구하기에 동참해주죠. 그렇게 다시 한번 던전으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동료 드워프 센시를 만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미궁식에 눈을 뜬 뉴 라이오스 파티는 다같이 마물을 먹고 입고 맛보고 즐기며 파린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나가죠.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고고한 모범생 엘프 마르실은 브레이크 댄스까지 쳐가면서 처음에는 마물을 먹는다는 것을 결사반대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마물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죠. 그것이 라이오스 파티니까요. 그래서 사랑 얘기는 언제 하나요? 다들 던전밥이 개그 던전 먹방으로 오해하시지만 던전밥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라이오스와 마르실이죠. 라이오스는 자타공인 마물 동생까지 먹고 싶어하는 진짜 미친놈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합니다. 서큐버스 편에서 라이오스가 새끈한 마르실 다가오는 모습을 상상했다는 것, 라이오스의 이상형이 기가 헵타 헤드 마르시라는 것, 마르실이 웃으면 행복하고 모든 걸 해주고 싶다는 발언, 하프 엘프인 마르실을 노새에 비교하며 말과 당나귀의 장점을 모두 가진 것이 노새이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까지 똑같다며 지켜 세우는 것 등등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비용신 같아 보이지만 마물 바보 라이오스가 이렇게까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랑이었겠지만 이 바보는 마물밖에 몰랐기에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지만 비록 결혼을 안 했더라도 평생 마르실을 측근으로 두었다고 하니 어찌 보면 사랑을 라이오스식으로 실천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라이오스가 평범한 닌겐과 결혼했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던전밥, 던전밥.
평범한 꽃을 연기하다 사랑도 양보한 오랑고교 호스트부 오토리 교우야. 의료계 전문 오토리 가문 늦둥이에 태어나 막내 교우야. 형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춘 완벽한 남자이지만 막내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결코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고 부모님으로부터도 적절히 겐세이 받고 있던지라 내색은 안 해도 나름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런 교우야는 어린 시절 스오우 가문과 잘 지내라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스오우 타마키에게 친한 척 접근하는데 타마키의 천연성에 그대로 빠져들어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 발전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타마키가 오랑고교에 들어와서 만든 호스트부에서도 재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부장, 실질적인 호스트부의 보스로서 활약합니다. 사실 오랑고교 호스트부가 역할인물이고 무엇보다 타마키와 함께 히카루엔 카오루 형제가 하루이와 엮이는 게 부각돼서 그렇지 교우야 역시 히로인인 하루이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호스트부에서 철없는 부원들 인간 만드는 엄마 포지션인지라 잘 부각되진 않았지만 일단 하루이 남장 시절에도 여자인 걸 바로 알아본 유일한 부원이었으며 코믹스도 그렇고 애니에서도 그렇고 매 에피소드마다 진지하게 하루이랑 자주 엮이고 진솔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왕왕 보여줬죠. 그렇지만 워낙 자신만의 선을 잘 지키는 캐릭터라는 특성과 함께 무엇보다 스스로도 이것이 단순 호감인지 사랑인지 몰랐던지라 끝내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누구보다 호스트부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개인적인 사랑으로 가장 사랑하는 호스트부의 관계를 깨버릴 수 없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조금 숨겨두죠. 그것이 서브 주인공의 역할이니까요. 끄덕. 바람답게 자유를 원했던 나락의 분신 이누야샤 풍술사 가구라 칸나의 뒤를 이어 나락의 두 번째 분신으로 태어난 카라 곱게 올려묶은 흑발과 대조되어 더욱 붉게 빛나는 저간 고풍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기모노 사이에 숨겨놓은 글래머 몸매 매 순간 포상을 내려준 듯한 경멸 섞인 눈빛까지 비주얼부터 치명적인 카라는 사원의 조각을 빼앗으러 요랑족을 조지는 것으로 첫 등장. 이후 카라는 나라쿠의 부하로서 이누야샤 목숨 걸고 싸우지만 언제나 자유를 갈망했던 카라에게 속으로는 언제나 통수치 계략만 짜고 있었죠. 실제로 고분고분한 언니 칸나와는 달리 카라는 틈만 나면 나락의 계획을 일부러 실수인 척 흘리는 등 내부자로 활약하면서 제발 하면서 이누야샤를 존나 응원하는 등 진심으로 나락이 죽기를 고대하죠. 그렇지만 역시 잡종 이누야샤는 답이 없다는 걸 간파한 카라는 나락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쇼마루님 뿐이라는 걸 진작에 깨닫고 세쇼마루가 나락을 처단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해 도와주죠. 카라 역시 처음에는 그저 세쇼마루 코인 타서 자유로워질 생각뿐이었지만 그의 미친 실력과 미친 왁구에 결국 호로로 마음을 빼앗기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결국 카라는 나락의 분신이었던지라 나락 손바닥 위에서 농락당하다가 바라던 자유를 얻기는 하지만 결국 나라쿠의 맹독에 의해 얼마 안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카라는 이런 게 진정 자신이 바래왔던 자유인가 허탈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라쿠의 냄새를 맡고 왔다면서 세쇼마루가 모습을 드러내죠. 그 말에 카라는 나라쿠가 아니어서 실망했냐고 되묻는데 세쇼마루는 담담하게 너인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카라는 그제야 만족스럽다는 듯 마지막 순간에 봤으니까 라고 웃음으로 화답하는 것을 끝으로 쓸쓸한 바람이 되어 사라지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이누야샤 최고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죠. 사실 이전까지는 카라도 그렇게까지 세쇼마루에게 진심 어린 연정을 품는 묘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쇼마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며 카라가 얼마나 세쇼마루를 진심으로 사랑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핏줄답게 이런 카라를 두고 링이랑 결혼한 세쇼마루도 진짜 이 개새 여자 좋아 천박하고 경박한 만큼 욕망에 그 누구보다 솔직한 사랑꾼 체인소맨 덴지.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사망, 아버지는 빚 갚던 중 자결, 남겨진 빚을 갚기 위해 라이브, 눈, 장기도 바라보지만 야쿠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시궁창 같은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죠.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 데빌런터 알바까지 병행하고 있던 중 좀비 악마에게 힘을 받아 조종당한 야쿠자들의 함정에 빠져 몸이 발기발기 찢겨지며 그대로 사망하는 듯 했으나 포치타와의 계약을 통해 체인소맨으로 멋지게 부활하여 복수에 성공. 이후 뒤늦게 공안 소속 고위 데빌런터 마키마가 찾아와 쓰러져 있는 덴지에게 파격적인 복지 조건을 내세우며 공안직을 제안하고 덴지는 완전 최고잖아요 라고 외치며 그대로 공안 입사. 그렇게 취직하게 된 덴지는 아키, 파워 등 매력적인 동료들과 함께 악마들을 소탕하면서 자신이 평생 소망했던 편안하고 안락한 집,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월급, 매일같이 잼 바른 식빵까지 먹는 삶을 누리게 되지만 성욕, 여자에 대한 욕구만은 채우지 못하죠. 파워와의 약속의 대가로 비록 가짜 가슴을 만지긴 했지만 그래도 히메노에게 아무리 그런 키스와 함께 그런 유혹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분홍빛 댕기머리 170이 넘는 장시에서 나오는 새끈한 분위기, 나긋나긋한 성격과 상반돼 묘하게 속을 알 수 없는 매혹적인 눈빛, 그리고 자신을 주어준 의리민과 동시에 원하던 판타지까지 채워주는 마키마가 있기에 첫 야스만큼은 마키마나 하고 싶기에 모든 유혹을 감내해내죠. 그것이 덴지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덴지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마키마의 사랑은 덴지가 아니라 덴지 안에 있는 그것이었으니까요. NTR이란 건가요, 선생님?
엔티어를 아니고 맛있는 사랑. 그리고 어떤 이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또 어떤 이는 혼자만 하는 사랑 역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에서 사랑을 포기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었음을 보여준 낭만 넘치는 서사를 가진 캐릭터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